처방 대신에 현미밥을 약으로 처방하시는 의사십니다. 황성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는 이제 다른 이 질병들도 많이 취급을 하지만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가 뇌혈관병 그러니까 중풍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병을 갖고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반찬을 그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완전히 끊고 채소 반찬 또 밥은 백미가 아닌 현미를 먹을 때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니, 이민숙 박사님, 지금 이제 병이 낫는 쪽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네. 밥이 보약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정말 밥이 보약이고, 의식동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 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식생활, 일반인들이 하는 식생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현미로 바꿔줌으로써 또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고혈압은 한번 약을 쓰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뭐 약은 절대로 끊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약으로는 이 병이 안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안 나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가 맛있고, 고기 아닌 것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안 먹는 사람들은 고기가 이제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고 고기를 먹게 되면 배탈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박사님, 밥을 해서 현미밥을 해서 드셔도 될 텐데 굳이 생쌀을 드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밥을 해서 먹는 것보다는 이 생쌀이 훨씬 우리 몸에 더 좋습니다. 훨씬 이제 편하고요. 여러 가지 유익이 많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반대 의견이 그 부분에선 있는데요. 정말 백미에 비해서 현미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 건 정말 확실한 거고 수치적으로 다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백미와 현미는 소화 흡수율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것이 이제 그냥 가열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형태로 들어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물을 붓고 가열을 해서 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되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소화 흡수를 좀 떨어뜨리고 싶다 인위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익히지 않고 생현미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익혀서 밥으로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은 소화 흡수가 너무 빠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그 상태의 소화 흡수율, 그게 우리 몸에 더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거의 녹말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알갱이를 백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저걸 다 벗기고 먹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왜 벗기고 먹는 걸까요, 박사님? 맛있으니까요. 맛있으니까. 이제 현미밥과 백미밥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현미밥을 계속 드시던 분들은 그게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또 얘기를 하세요. 어쨌든 맛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가 딱히 맛있다 얘기하기는 그런데 예전에 이제 벼를 그 주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겉껍질을 보니까 너무 질긴 거예요. 너무 거칠어서 먹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도정을 시작했는데 도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깎아냈죠. 겉에만 완겨만 깎아내야 되는데 더 깎아서 좀 더 부드럽게 조금만 씹어 그렇죠. 더 반짝반짝 예쁘잖아요. 흰쌀밥 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내 입에 부드럽고 맛있는 걸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빈대 잡으려다가 소가섬간을 홀라당 다 태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맛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씨 눈 부분까지도 완전히 다 깎여 내려가서 오히려 이제 영양소는 없이 그냥 정말 녹말만 들어있는 탄수화물만 있는 그런 백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분야에서는 또 영양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현미와 백미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진짜 그렇게 성분이. 차이가 나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하나하나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현미에 영양이 많다고 말만 계속 드리면 안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표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각 그 영양 성분별로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현미고요. 그 바로 밑에 그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백미에 들어있는 함량이에요. 네. 먼저 단백질 보시면 그 백미보다 현미가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칸에 있는 지방도 마찬가지로 현미에 훨씬 월등히 많이 들어있죠. 네. 섬유질 또한 그 현미에 많이 들어있는 걸 볼
볼 수 있는데 백미는 거의 없네요. 없죠. 다 네. 깎아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섬유질,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그 장 건강에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것이 바로 백미에는 거의 없고 현미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를 이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칼슘도 거의 절반 가까운 정도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현미에서 백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인 성분도 마찬가지로 반 가까이 줄어들었죠. 철분도 2.1mg에서 0.4mg으로 그 도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깎여 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이외에 밑에 뭐 마그네슘이라는 약간은 생소한 무기질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도정 과정에서 다 깎여 내려가고요. 다양한 비타민이 현미에는 들어있는데 그중에 특히 비타민 B1이 매우 풍부합니다. 네. 이것이 0.54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것은 그 C눈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도정하는 과정에서 C눈이 빠져나가면 백미가 되면서 거의 없어지는 거죠. 네. 비타민 B2도 마찬가지고요. 니코틴산, 판토텐산, 바이오틴, 엽산, 비타민 B6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크게 묶어서 비타민 B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부분도 모두 다 C눈 부분이에요. 그 C눈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그 현미와 백미의 영양소 함량은 그렇게 상당히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에 있는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인데 이것도 역시 C눈에 있고 또는 껍질 부분에도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도정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 덩어리는 싹 벗겨놓고 그렇죠. 그 안에 아무 쓸데없는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벗겨낸 부분에 더 많은 영양소가 있죠. 아니 근데 이 현미라는 게 좀 꺼끌꺼끌 하잖아요, 네. 목사님.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씹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현미밥은 한 100번 정도 씹어 먹어야 됩니다. 네. 병원에서요. 그럼 약 처방 같은 건 따로 안 하시고 식이요법으로만 환자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뭐 약을 많이 먹으면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심지어는 한 23가지씩 약을 먹으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씩 약을 떼서 나중에는 빈손으로 내보내는 게 제 목적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박사님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워낙에 이제 현미 설명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이제 전통 식품 영양학적인 관점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동물성 식품 이용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식품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더 좋다가 전혀 아니라 그게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의 식생활이 동물성 식품 섭취가 지나치게 많은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한쪽으로 좀 기울어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인 질환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병을 하는데 그 기울어진 추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좀 식물성 식품 섭취를 더 강조를 해야 되고 동물성 식품 섭취의 위험을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는 약간은 그 동물성 식품 섭취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빈혈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특히나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식물성 식품에는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악성 빈혈을 예방하는 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또 신경 발달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 질병이 있어서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물론 채식 위주로 하시고 또 현미밥을 드시는 게 좋겠지만 성장기에는 어느 정도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동물성 식품 섭취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완전히 끊고 현미밥 채소 과일을 들여보면은 한 달 반 후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이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죠. 그건 실제로 해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비타민 B12를 섭취를 못해서 빈혈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염려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빈혈은 절대 생기지 않고 있던 빈혈이 이제 낫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이게 그 이론과 실제의 차이일까요? 의견이 팽팽하신데요. 성기능에도 혹시 현미가 좋은가요? 혈액의 공급이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혈관이 넓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에 기름때가 끼지 않아야 되는데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입니다. 네. 그래서 성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하면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끊어야 되고요. 대신 현미밥 채소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이미
이미숙 박사님, 네. 좀 조용히 하셨어요. 아까 많이 물어보시더니. 계속 질문을 네. 하시니까. 네. 예, 진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네. 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를 또 많이 해주셔서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성기능 같은 부분도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좋은 식품이다 하고 알려질 때 뭐 장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고지혈증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긴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를 시키죠, 증세를. 그런 면에서는 정말 오히려 현미밥을 먹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되네요. 완전 식품이 되려 그러면은 병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되어야 그걸 완전 식품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숙 박사님, 네네. 뭐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참 옳은 말씀인데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완전식품의 조건은 사실 이제 황 박사님 생각하시는 완전식품의 조건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약간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현미의 경우는 비타민 A나 B12나 비타민 C 또 비타민 D, 비타민 K는 전혀 들어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다른 반찬을 조금 섞어 먹음으로써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유해 성분 면에서 보면은 요즘 또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좀 그런 식품 공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또 생각이 되고 있는데 현미의 경우는 또 도정을 아무래도 좀 덜하기 때문에 이왕 현미밥을 드시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기농이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네,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는 현미밥만 먹으면은 다른 반찬이나 과일을 먹지 않아도 뭐 괜찮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이제 밥은 밥으로서 역할이 있고 채소 반찬은 채소 반찬대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는데 밥으로서는 그 현미밥이 완전하다고 불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완전 식품이래 현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만 먹어도 모든 영양소가 충분히 네. 섭취될 수 있나 보다 이런 또 약간의 오해를 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짚고 넘어가고 네. 싶었습니다. 예, 이제 영양학에서는 물론 그 동물성 식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건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탄수화물을 충분히 더 섭취를 해야 되고 단백질이나 지방은 그만큼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맞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전체 열량의 약 60% 정도 섭취를 해야 되고 단백질은 한 뭐 15% 내외만 섭취를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계란이나 우유는 턱없이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식품이면 틀림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으로는 밥을 먹고 부식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반찬에 거기다 이제 계란이나 우유도 함께 먹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완전식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완전식품은 절대 없다고 봐요. 예.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까지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서로 모여서 함께 살면서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는데 식품도 보면 정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부족한 걸 골고루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나 우유, 과일 섭취하는 것이 물론 문제가 된다는 거는 정말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 아니, 말을 영양학 박사가 아니에요. 말 박사님. 저희가 SBS 뭐 CCBB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토론 프로그램이 이 섬유질은 이 곡식, 채소, 과일에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이 들어 있지 않은 식품을 먹게 되면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변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섬유질이 안 들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게 되면은 거기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때문에 동맥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돼 있고 피가 적게 가니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힘을 못 쓰게 그렇게 이제 돼 있죠. 네. 뭐 아직까지는
말씀하실 거 괜찮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저 지금 발언권, 하세요. 발언권 신청합니다. 예, 맞는 말씀도 있고요. 네. 제가 약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이제 고기를 먹었을 때 뭐 혈액에 예, 지방이 많아진다 하는데 고기 전체 다를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기도 부위별로 지방 함량이 다르고 닭 가슴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방 함량이 낮아서 예, 굉장히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 약간 예외를 두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기름기가 없어 보이는 그 부분에도 사실 그 기름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성분 분석을 보면은. 그래서 기름기가 없다고 기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생선에는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등푸른 생선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생선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이 동맥경화증이 안 생깁니다. 또 생겨있던 동맥경화증도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혈전이 피떡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굳이 등푸른 생선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뭐 황 박사님 앞에서 고등어가 완전히 스타일이 구려요. 지금 이희숙 박사님 무슨 말을 그러게요. 마시고 싶어갖고 막 예. 입이 근질근질하세요. 막 건강식품이라고 잘 알려져 있던 고등어가 네. 갑자기 팍 꼬꾸라졌어요. 그렇죠? 네. 예, 사실 이제 계속 뭐 단백질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 없다 이런 거 강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예,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먹어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먹게 되고 거기서 더하기 단백질에 더하기 다른 유효 성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왕이면 고기 먹는 것보다는 생선 먹는 게 낫고 생선 중에서는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게 조금 더 오메가3까지 함께 섭취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우리가 곡식 이 채소만 먹게 되면은 또 다른 종류의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 몸에서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바뀌게 되고 이래서 굳이 생선을 먹지 않아도 곡식 채소 과일만 먹으면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그 좋다고 하는 그 지방산을 결과적으로는 섭취하게 되니까 뭐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식물성 잠깐만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물론 체인이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EPA나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을 생성을 한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그 전환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DHA나 EPA 형태로 생선에 들어있는 형태로 먹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생선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기름이 많이 들은 게 이제 종식류라 그래서 뭐 들깨나 참깨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은 기름을 짜서 먹기보다는 들깨나 참깨를 뭐 그대로 드시면은 훨씬 더 좋고요. 안전하고요. 기름을 짜서 드시더라도 가능하면 좀 적게 드시는 뭐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 아니, 처음으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저도 계속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식물성 기름은 좋다 너무들 많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동물성 나쁘고 식물성 좋고 그런데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 마가린. 예, 굉장히 트랜스 지방산이 많아서 나쁜 걸로 알려져 있죠. 또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팜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은 무조건 많이 먹어도 좋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의견 일치되니까 기분이 좋은데. 발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식품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게 썩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소금을 넣죠. 그래서 이제 발효식품을 먹는다는 말은 소금 섭취량도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조금 이 주의가 필요하고 발효식품이 무조건 좋다 하는 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논란이 많다고 하셨는데 발효식품이 그렇습니다. 발효 조건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들, 성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발효하고 부패가 진짜 백지짠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가서 올바른 발효를 하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김치도 각 가정에서 담글 때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뭐 유기산의 농도도 달라질 수 있고 특히나 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염분이 너무 높다는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대신 이제
이제 청국장은 그나마 염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하나는 또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예. 현미밥, 채소, 과일만 먹어도 피부가 굉장히 윤기가 나고 훨씬 이제 좋아지고 뭐 화장발도 잘 받고 그렇죠. 갑자기 구미가 확 당기시나 봐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박사님 뭐 이렇게 네.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사실 뭐 채식 위주로 했을 때 피부에 좋은 거는 이제 피부에 좋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다 이제 합쳐져서 피부가 좋아지는 건데 그 중에 이렇게 약간의 미백 효과라든지 잡티 같은 게 없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피부 노화를 또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얼굴이 화사한 느낌? 예, 그런 걸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 박사님, 이게 다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식사입니까? 국도 좀 입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지글지글하지. 일단 먹어보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쌀이긴 하지만 물에 불리신 거죠? 얼마 이게 유기농 현미인데요. 네. 이게 한 8시간 정도 물에 불린 겁니다. 8시간? 예, 예. 이걸 먹어보지 않던 사람들은 이게 좀 딱딱하다 이렇게 이제 느껴질 텐데요. 늘 먹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부드럽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상당히 부드럽네요. 8시간 불렸어요. 생각보다는 전 괜찮은데요? 네. 어떠세요? 이 식이요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먹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게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특히 이제 아침 한 끼를 생식을 하게 되면은 매우 편하죠. 네. 그러니까 주부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죠. 그러니까 쌀을 불렸다가 또 이제 채소 같은 거 씻었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통에 넣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설거지 할 것도 없고. 정말 그러니까, 간편하긴 하겠어요. 예, 아니, 참 좋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딱 차려놓고 네. 드세요, 이러면 그렇죠. 예, 예. 웃지 않을까요, 조금? 예, 예. 가족들이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저도 저희 아버지를 설득한 한 7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자, 이민숙 박사님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주 내내 반대 의견만 얘기하는데요. 예, 뭐 계속 강조되는 그 균형의 문제, 결국 지금 우리 식생활이 너무 동물성 쪽으로 좀 치우쳐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에 뭐 브레이크를 조금 걸어주고, 예, 식물성 식품을 더 강조하는 뭐 작은 추를 하나 더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각자의 식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응용하시는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